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보안팀에서 보안 쪽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의 첫 번째는 당신의 기업은 안전하십니까? 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한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저희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신의 보안은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되냐? 보안에 대해서 위협들을 얘기할 때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 랜섬웨어죠. 악성 코드고 랜섬웨어도 피싱이고 그다음에 소셜 엔지니어링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전체 트렌드를 말씀드리기엔 조금 제가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리포트들은 보다 연말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트렌드를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제가 고객사를 만나면서 다양한 고객들 만나뵈면서 두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아젠다는 첫 번째는 MFA입니다. 저희가 5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MFA가 필요해. 근데 그 MFA조차 최근에는 공격자들의 타겟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MFA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잠시 저희 이제 황성규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거기에 대한 이런 보안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 세션을 마칠 거고요. 그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한 세션을 저희 이제 엔지니어 분들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신 트렌드의 첫 번째는 취약한 MFA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협입니다. 저희가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인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그럼 MFA를 쓰면 해결되냐? 답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제가 글로벌 사례만 좀 모았지만 이런 기업들은 MFA가 있었다 없었다? 정답은 있었습니다. MFA, 멀티팩터 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문제가 생겼고 요 전 세션에서 VPN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다. VPN 전체가 연결되면서 MFA가 취약점을 꽂고 들어왔네. 그래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했네. 결과적으로 기업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랜섬웨어에 공격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공고히 쌓아왔던 그 전체적인 보안 아키텍처가 무너지는 키가 되는 게 VPN 그다음에 이 MFA 취약점을 이용한 MFA 우회 공격입니다. 그러면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있는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MFA 인증 우회를 목표로 하는 공격, 그다음에 MFA 자체를 공격하는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최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MFA가 있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푸시바밍, 심스와핑, 도메인 네임 리다이렉션이나 스푸핑, 그다음에 푸시 스프레이, OTP 어택, OTP 피싱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자들이 MFA를 우회하기 위해서 많이 트라이를 합니다. 가장 일례로 얘기하는 게 푸시바밍. 푸시바밍은 MFA가 저희가 팝업을 띄고 예스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MFA라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거죠. 아침에도 보내고 점심에도 보내고 저녁에도 새벽에도 보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자 내가 보내지 않았으면 인증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새벽 시간에 보낸다면 알림인 줄 알고 잘못해서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공격자들이 이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 들어와서 공격을 시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로 여러 개 쌓아놓은 이제 보안의 구의 기술들을 다 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용자의 실수 단 한 번만에 뚫릴 수가 있다라는 취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을 복제해서 심스와핑, 내가 보내는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를 똑같이 보내는 심스와핑이라던가 도메인 리다이렉션에서 마치 저희가 사이트가 우리 정말로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하면서 OTP의 키를 받고 바로 옆에 서 있는 공격하는 공격자 PC로 들어가는 이런 공격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새로웠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앞서 얘기했던 사고들이 이런 MFA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점이나 공격을 진행해서 인증을 획득하고 그 인증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쓰였던 이 대표적인 공격 중 하나는 ATP29, 29이라고 하는 공격을 들으면 굉장히 심플해요.
1차의 기본 조건은 다크웹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수집합니다. 저희가 다크웹 크롤링 솔루션이라던가 인텔리전스도 많이 작년에 화두가 됐잖아요. 다크웹에 가면 우리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미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돈 주고 사죠. 이미 뭐 유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돈을 주고 사고 이 내용으로 오피스 365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때 아까 얘기했던 푸시바밍이라던가 피싱이라던가 스와핑을 통해서 인증 획득을 하면 그 다음에 단말, 인증되는 MFA 단말을 공격자의 단말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VPN을 들어가고 VPN 들어간 이후에 기업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러시아 네이티브 스테이트라고 해서 러시아 연방에서 지금 뭐 미국을 공격할 때 쓰였던 가장 대표적인 타겟 공격이기도 한데 이때 저희가 밑에 표시된 것처럼 이상징후 탐지 기반, 이상징후를 탐지한다던가 아니면 회사의 단말을 인증한다던가 다양한 BY 단말을 탐지하던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포션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MFA에 적용되는지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MFA는 단순히 OTP, 토큰 또는 숫자 하나, SMS만 인정을 하고 끝난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격 기술들이 마이터어택에 나와 있는 택틱에 다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기업을 통해서 또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이 중 하나의 기법이 저희 시스코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FA는 단순 MFA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인증 프로세스 강화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뭐 예전에는 뭐 제로 트러스트 얘기 나오면서 경계에 대해서 프리미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경계가 어디냐? 클라우드 때문에 경계가 없어진다.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경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경계를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제로 트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졌다. 경계는 어디에나 있다. 예전같이 하나의 그 배리어를 만들고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 그 경계를 들어가는 솔루션, 열쇠는 누구인가? 란 바로 아이덴티티, 사용자의 신원일 겁니다. 근데 이런 신원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또는 이미 나와 있는 다크웹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수집하죠. 이렇게 공격자들은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가 어렵다는 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시스코 내부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조사했던 리포트 안에서도 조직의 80% 정도가 인증에 대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약간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더 이상 이제 뭐 인증 프로세스 강화하는 거 이건 인프라가 하는 것이야 보안이 하는 것이야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코에서는 사실 Secure Access라고 하는 듀오 제품에 대해서 저희 비슷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저희 엔지니어가 좀 더 디테일한 걸 설명드릴 테니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한번 제가 고민해봤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암호가 많다라는 거의 문제점. 암호가 많다. 저희가 공격 표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죠. 공격 표면이 넓어지면 그만큼 관리하기 어렵다. 많은 암호가 있다라는 해결하는 방법은 암호의 수를 최소화하면 될 겁니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기업에서 관리해야 되는 암호가 유저별로 3개, 4개, 5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하나인 점.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격 표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아이디 관리를 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아이디를 확실하게 관리하시는 게 좀 더 보안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 싱글 사인온으로 단일화하자는 거고 이 싱글 사인온이 완벽하게 보안이 된다라고 하면 불편한 아이디 관리, 어려운 아이디 관리가 너무 어려운데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는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공학적 기법이 점점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보안이 내줘야 되는 인증입니다. 단순하게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인증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치라던가 이상징후를 탐지해서 사전에 인증받는 그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는 이 BYOD들 이런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라면 우리 네트워크는 BYOD 안 들어가는데 클라우드를 보자는 거죠. 클라우드의 우리 자산 인스턴스는 우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는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을 식별하고 신뢰될 수 있는 단말, 회사 단말인지 아닌지만 탐지하더라도 공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져왔다, MFA를 다른 디바이스로 제3의 디바이스를 등록하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회사에서 지급된 PC가 아닌데 라는 걸로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을 구분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하나의 솔루션을 담는다면 아키텍처를 만든다면 좀 더 강력한 보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고 안전한 액세스 관리 솔루션의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솔루션이라 이게 저희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싱글 사인온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VPN으로 한 번에 붙어서 전체 포트가 열리는 이런 구성이 아니라 정말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의 통제를 하든 아니면 싱글 사인을 하든 하나의 단독 관리되어 있는 포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인증을 관리하시는 것이 인증이 분리된 것보다 보안하시는 입장에서도 이용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리한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사용 인증입니다. 리스크 기반의 MFA인 거죠. MFA 자체는 분명히 ID 패스보다 좀 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MFA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MFA를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다른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약간 그 패스워드 리스를 얘기하면 유저 편의성과 보안을 둘 다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인증하는 사용자 대상 자체가 회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 그룹이 존재하시죠. 정직원과 계약직, 그다음에 협력사, 벤더, 다양한 유저별로의 접근 지역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는 부분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은 이 BYOD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이 BYOD는 제로 트러스트랑 사실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지켜야 될 인프라 영역은 우리 사내 인프라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 영역에서 약간 접점을 보호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BYD 통제, 회사가 지급된 단말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인증 솔루션이 액세스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런 기반으로 저희가 이 세 가지 인증 조건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증 솔루션을 좀 더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은 좀 더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우리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약간 타겟을 KPI를 달성할 수 있다, 또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내용 장치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세스 관리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한다, 어떤 조건을 줬다라는 부분은 한 번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고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AI죠. AI가 저희 보안에서도 AI,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를 쓴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위협이 탐지되고 이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 자체는 사실 데이터 유출인 거죠. 내부자 위협이라고 저희가 인사이더 스레시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좀 더 큰 문제, 기업이 신경 써야 될 문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기밀 데이터의 유출인 거죠. 기밀 데이터, 개인의 민감 정보라든가 소스 코드라든가 레시피 같은 게 무분별하게 올려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게 될 거고,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두말할 게 없는 건데, 또 하나는 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가 포털 사이트도 있지만 문제는 앱으로 생성돼서 앱이 배포가 되면 그 앱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같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약간 리스크 입장에서는 인사이더 스레시 존재할 거고, 두 번째는 위장에서 위장으로 악성 코드를 침입하고 거기서 백도어 공격하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분명히 좋은 기술이고 훌륭한 기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안전한지, 그 다음에 모두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안에 우리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좋은 기술이자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저희 제품 얘기 나오는데 시스코 엄브렐라는 정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브렐라는 SaaS 베이스의 저희 보안 솔루션이고, 이 안에는 시스코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보안 기능, DNS 레이어의 보안이라던가 파이어와 IPS, 인텔리전스, 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캐즈비 기능입니다. 사실 이 캐즈비 기능이 시스코가 되느냐, 사실 제가 시스코 말고 다른 벤더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항상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볼 땐 캐즈비의 기능, 클라우드의 악성 코드 탐지나 앱 검색 제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DLP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통제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클라우드로 인터넷에서 나가는,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다양한 망분리 환경에서 우리는 안 씁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 망분리 환경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AI를 간다고 하면 저희가 보여야 될 거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는 입장에서도 SaaS니까 못 써가 아니라 망분리된 환경에서 일부 트래픽, 제너레이티브 AI로 가는 트래픽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캐즈비에서는 뭐 사실 챗GPT 어떻게 막을 거야 이렇게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저는 네 가지, 섀도우 IT를 탐지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한다거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클라우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부분, 네 가지 기능에 의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챗GPT나 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해드리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 저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의 위협 어플리케이션 탐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저희는 흘러가는 트래픽, 인터넷 트래픽 안에서 캐즈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앱에서 저희가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가 트래픽 안에서 체크할 수가 있고, 챗GPT나 바드 같이 오픈 AI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같은 이런 툴들은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탑 레벨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구분을 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아이디별로 사용량이나 접속 일정, 접속 일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많이 사용량이 많은 아이디라는 얘기는 그만큼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데이터 유출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모니터링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안 정책 자체로 이런 고위험 앱에 대해서 접근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아까 얘기했던 섀도우 IT를 탐지하는 기술인데, 이 섀도우 IT를 탐지하는 기술로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혹시 우리 기업이 허용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사용을 제한하겠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자체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약간 높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개런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용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탐지되어 있는 섀도우 IT 어플리케이션 탐지 내용에서 차단 정책을 수행을 하면,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는 챗GPT는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차단을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반적인 제너럴 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그룹별로 정책을 허용하거나, 예를 들면 연구소는 가능하지만 영업직은 안 된다라는 그룹별로 접속할 수 있는 정책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밀 정보 자체도 만약에 저희가 키워드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워드 탐지,
기밀 정보라던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나 카드 정보, 소스 코드 정보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가는 허용은 하되 허용된 트래픽 안에 만약에 보안 리스크 또는 민감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를 컨트롤하기 위한 가장 키 피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재미있는 게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소스 코드 유출 탐지에 대해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챗GPT 사용은 허용하되 소스 코드 입력 시에 이런 부분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설정을 해놓으면 코드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다 자동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 지원하는 랭귀지를 이 바운드를 넓히고 있고 지원되는 게 밑에 아래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C라든가 C#, 고 랭귀지랑 자바, 루비 다양한 그 랭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러면 소스 코드 자체 다른 일반적인 언어 저희가 물어보죠. 오늘의 운세는 어때? 아니면 날씨는 어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리포트를 돼 있어도 이런 명령어나 일반적인 대화용어는 나가지만 코드 랭귀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설정하고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AI 지금 생성된 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12개, 13개 정도의 다양한 제너레이티브 AI가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저기 있는 실장님께서 야 이거 제너레이티브 AI를 막아라는 강제화 정책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게 한두 개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막았다고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겠느냐? 저희는 밤마다 아마 서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혹시 신규로 어플리케이션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온 게 아니야? 또는 새롭게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나온 거 아닐까? 라는 부분에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탈로스에서는 저희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제너레이티브 AI 카테고리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저희가 탈로스가 모니터링하는 트래픽 안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신규로 생성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카테고리로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카테고리 목록을 정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실장님께서 제너레이티브 AI는 다 막아야 돼라고 하면 신규로 되어있는 URL을 막았다고 생각하면 URL 하나하나 데일리로 추가를 하고 막혔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탈로스에 넘겨놓고 제너레이티브 AI 탐지하고 카테고리를 막는 정책 하나로 신규 뭔가 AI 오픈 AI 플랫폼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카테고리 자체로도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에서 언제 어떻게 파생될지 모르는 이런 AI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코, 탈로스의 분석을 위대해 놓고 편하게 집으로 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세션 요약을 드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랜섬웨어가 들어오는 거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저희가 ID 패스워드 인증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위험이 굉장히 많을 거고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AI가 정말로 편리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지나 무인지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인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화두입니다. 이 인증 자체로 전체 네트워크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증 부분을 최우선시 보안 과제로 삼는 게 최신 트렌드고 거기에 맞춰서 최고의 위협으로도 부상하고 있는 게 현재의 보안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MFA는 분명히 안전한 제품입니다. 좀 더 보안에 도움을 주는 인증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MFA조차 약간 지능화되어 있는 공격자들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 방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한 취약한 MFA를 공격하는 새로운 택틱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MFA를 선택할 때도 좀 더 보안을 생각하는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내재화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언론에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도약의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짐이자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실 때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지만 URL을 하나하나 막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URL들이 관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앱이 생성된 그 앱을 통해서 API로 호출한다고 하면 URL 자체가 약간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 앱 자체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체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캐즈비 기능이 프락시나 URL 통제보다는 좀 더 확실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시스코 쪽에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보안 기술팀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는 좀 더 다음 세션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스코는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라는 부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세션, 도움드리는 세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세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